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자면 발음을 할 때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. 말버스 오늘 다뤄볼 주제, 많은 분들이 제 영상에서 가장 많이 찾아주는 그런 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. 바로 발음을 잘하는 방법, 발음을 잘 연습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. 이 주제에 대해서는 늘 많은 언급을 했지만 그래도 중요하고 또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. 정말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. 발음을 연습할 때 팁이 있느냐? 조금 더 발음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? 그 중에서도 발음을 할 때 이놈의 입모양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방법 좀 알려주세요 하는 분들이 많으세요. 입모양을 어떻게 해야 발음이 좋아질 수 있는지 오늘 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랄게요. 오늘 영상 도움되십니다. 말버스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자면 발음을 할 때 입모양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. 그래서인지 많은 스피치 전문가분들께서 이 입모양을 정확하게 벌려야 된다라는 걸 강조를 하는데요. 이 정확하게 연습을 해본 분들이라면 아마 이 말을 이해하실 겁니다. 와, 이건 너무 부자연스러운데? 야, 이대로 어떻게 일상생활 말하기를 해? 라는 생각하실 거예요. 그러면 도대체 이 입이라는 걸 크게 벌려야 되는 건지 작게 벌려야 되는 건지 그 궁금증을 더할 텐데요. 제가 오늘 그 방법을, 답을 알려드릴게요. 사실 이 두 가지 다 때려야 뗄 수는 없습니다. 그런데 그 전에 이 입을 크게 벌리는 것 그리고 입을 작게 벌리는 것 두 가지에는 다 일장일단이 있어요. 먼저 입을 크게 벌리게 될 경우에는 입이 커지면서 당연히 입 모양이 커지니 정확성은 더 좋아져요. 발음이 더 정확해진다는 거죠. 그러면서 입이 벌어진과 동시에 확성기 같은 역할을 해줘서 소리의 전달력, 발성도 더 좋아질 수 있죠. 그러면 입 모양을 크게 하면 되겠네 라고 생각하겠지만 여기서 가장 큰 단점, 입을 크게 벌리면 벌릴수록 부정확해진다는, 불명확해진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. 오히려 정확해질 줄 알았던 입 모양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은 훨씬 더 부자연스러운 말하기를 경험하게 되신다는 거죠. 그래서 이 인위적인 입 모양을 계속 내면서 살아야 되느냐? 에이, 이거 못해! 라고 해서 지레 겁먹고 포기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. 그러나 잘 아시겠지만 이 변화의 과정에서는 이 불편함을 감수하는 노력은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거든요. 그 말인즉슨 입을 크게 벌리는 것으로 이제 끝인 건가? 라고 생각하겠지만 입을 작게 벌리는 것에 또한 장점도 있습니다. 입을 작게 벌리는 것의 가장 큰 장점, 극강의 자연스러움이죠. 어떤 글자를 발음하더라도 자연스럽게 입 모양을 유지하면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, 그리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하기 때문에 속도도 빨라질 수 있다는 것이 이 작은 입 모양이 주는 장점입니다. 아무래도 크기를 크게 벌리면서 움직이는 것보다는 작게 벌리면서 빠르게 움직이는 것이 속도 면에 있어서 더 편할 수밖에 없겠죠. 그러나 모든 사람들의 좋은 기관의 생김새가 다르듯 어떤 사람의 입 모양은 작게 벌리게 되면 안 되는 발음들이 있습니다. 특히 혀가 두껍거나 긴 분들, 혀가 움직일 공간이 없는 분들의 경우는 훨씬 발음의 문제점이 심각하게 드러납니다. 이런 문제는 더 나아가서는 혀가 양쪽의 위아래에 계속 접착을 하면서 침 고이는 그런 소리가 난다거나 아니면 특정 발음들이 공기 새는 소리를 나타낸다거나 하는 발음의 문제점을 유발하기도 합니다. 아니 가만히 있어봐. 그러면 뭐 작게 하지 말라는 거야? 아니면 크게 하라는 거야? 뭐야 이거? 정확하게 뭐 하나 하라고 이야기를 해줘야지 이건 뭐 하라는 거야? 라고 생각하실 텐데요. 왜 제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일부러 말씀을 드렸냐면 입을 크게 벌리는 것도 입을 작게 벌리는 것도 선택적으로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. 치킨도 양념반 프라이드 반인 것처럼 발음도 입 크게 작게를 반반이라는 거죠. 반반, half and half. 작게 벌려줘야 될 때와 크게 벌려줘야 될 때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일수록 발음을 훨씬 더 유연하게 어떤 상황에서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. 입이 작아진 상태에서 자연스럽고 빠르게 이어가는 글자들과 또 입을 크게 벌리면서 정확하게 해줘야 되는 글자의 차이를 구분할 줄 아는 것이죠. 그런 측면에서 뭐겠습니까? 이중모음 혹은 어려운 글자들일수록 입을 크게 벌리는 습관, 그리고 반대로 편안하게 이어갈 수 있는 발음들은 좀 더 작은 입 모양으로 스무스하게 이어가는 거죠. 물론 모든 발음의 정확성을 위해서 입을 크게 벌리는 것
당연히 좋겠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자연스러운 현상들을 지울 수는 없을 거예요. 결국 발음이라는 것도 요령이라는 것이 계속 붙어야 되거든요. 제 발음 영상을 연습해 보신 분들이라면 아실 겁니다. 아니 저 말버스 전향반도 보면 입을 계속 크게 벌리는 건 아닌데 순간은 작게 벌리고 순간은 크게 벌리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잘 보셨어요. 맞아요. 그리고 여러분들이 즐겨보는 유튜버 분들 중에 특히나 이 사람은 발음이 참 좋아 하는 사람들을 유심히 한번 관찰해 보세요. 어떨 땐 작아지고 어떨 땐 커지는지 이 요령을 정확하게 캐치하시라는 거예요. 그걸 저는 한 줄로 입에 적당한 긴장감을 갖는다라고 표현하고 싶어요. 입에 적당한 긴장감을 갖게 되면 아무래도 입의 발음에 신경을 쓰고 있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. 평소 우리 발음할 때 어떻습니까? 편안하게만 발음하잖아요. 발음 신경도 잘 안 쓰잖아요. 근데 그러한 발음들을 잘 신경 쓰기 위해서 어떤 텐션을 잡아준다의 역할 정도만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발음은 바로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. 그리고 그 발음의 정확성이 누군가에겐 신뢰감으로 전달이 될 테고요. 그럼 그 긴장감을 올린다는 게 또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다고요? 그러면 입 안에 청포도 알사탕 하나가 들어가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. 이 청포도 알사탕을 굴리면서 혀로 옆으로 돌렸다가 모았다가 또 씹었다가 이렇게 반복을 해주는 입 안에 그 반경, 청포도 알 하나가 들어갈 수 있는 정도의 반경을 열어둔다라고 생각하는 거죠. 입 안의 공간이 어느 정도 확보가 돼야 혀가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생기는 것이고 고로 그것이 발음으로 이어질 테니까요. 우리의 발음에 있어서, 아니 모든 국적의 발음에 있어서 입 안의 공간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요. 그리고 그 입 안의 공간을 위해서 입 모양을 신경 쓰는 노력은 매우 중요하죠. 오늘부터 발음 연습을 할 때 입을 정확하게 의미를 다시 곱씹으면서 제대로 된 발음 훈련을 하실 여러분의 모습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영상도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. 앞으로도 더욱더 도움되는 많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저는 지금까지 여러분의 말버스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